자, 인사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은 2023년도 1회 전기산업기사 전력공학 한번 해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뭘 버리고 뭘 반드시 챙겨가야 될지 한번 정리해 보자고요. 자, 21번 보겠습니다. 선간전압이 VkV. 요거는 이제 선간전압이라고 주어졌고요. 한 상의 대지 정전 용량이 C 마이크로페럿. 주파수가 FLC일 때 3상 3선식의 1회선 송전선의 소호리액터의 접지 방식에서 소호리액터의 용량은인데요. 요건 이제 그 21번 보시면은 잡으셔야죠. 중성점 접지 방식 중에 누구냐면 소호 리액터 접지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전력계통에 Y결선된 이 변압기는요. 이 중성점이라는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한다? 대지랑 이때 접지를 합니다. 그렇죠? 이때 대지와 접지를 함에 있어서요. 이 중성점과 대지 간에 뭘 삽입했냐면 리액터를 삽입해갖고 이렇게 접지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때 이 리액터의 값은요. 요 각상의 요놈의 대지 정전 용량과 병렬 공진이 되도록 CS 요 값과 병렬 공진이 되도록 우리가 이제 해놨는데요. 이때 이 소호리액터 접지는 바로 뭘 이용했냐면 병렬 공진 원리를 이용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중성점 접지는 중성점과 대지 간에 나타나는 그 값에 따라서 달라지죠. 그래서 무한되면 비접지, 거의 제로에 가까우면 직접 접지라고 보시면 돼요. 몇 가지 좀 보면 이때 첫 번째가 뭐냐면 첫 번째가 일선 지락시 건전상 전위 상승이 사실상 루트 3배 이상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반면 일선 지락시의 지락전류는 최소인 방식입니다. 가장 작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요놈 같은 경우에는 단선 고장 시에 직렬 공진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때 이상전압이 최대가 됩니다. 나올 수 있는 걸 좀 정리해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에 그래서 우리는 이걸 피하려고요. 이 소호리액터에 합조도라고 그래요. 합조도. 요 합조도는 뭐냐면 이 합조도는 이 소호리액터가 완전히 직렬 공진을 안 되게 약간 좀 벗어납니다. 이 소호리액터의 공진점을 벗어나는 정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합조도는 IL에서 마이너스 IC에다가 IC로 표현하는데 리액터 쪽으로 가는 전류를 더 크게 해줘야 돼요. 즉, 요 운전을 과보상이라고 합니다. 과보상. 이때 IL 쪽으로 가는 전류가 IC보다 크게 해줘야 돼요. 이렇게 하려면 이렇게 해줘야죠. 오메가의 리액터의 값은 바로 뭐가 된다? 요놈보다 요 세 선을 일괄한 3오메가 CS분의 1보다 어떻게 돼야 된다? 이렇게 작으면 되겠죠. 그럼 전류가 1로 더 많이 흐를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저항이 작은 개념이니까. 그래서 과보상 운전을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다섯 번째 보시면 조금 정리할 수 있는 거 정리해 볼게요. 다섯 번째. 병렬 공진식 되겠습니다. 요 병렬 공진식은 우리가 첫 번째가 오메가 L은 3오메가 CS분의 1로 표현할 수 있는데요. 자, 이제 이 그림은 지우겠습니다. 좀 이제 좁아갖고. 이때 요거는 변압기 리액턴스를 고려하지 않은 거예요. 변압기 리액턴스를 고려하지 않았고요. 만약 변압기 리액턴스를 고려하면 병렬 공진식이 어떻게 되냐면 오메가 L의 플러스
XT를 3으로 우리가 이제 하나를 개념으로 보기 때문에 3으로 나눈 다음에 3오메가 CS분의 1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좀 여러분들이 같이 기억을 좀 해주셔야 돼요. 예. 그 다음에 마지막 요놈, 6번째. 소호 리액터 용량인데요. 예, 개인적으로 이제 이 소호 리액터 용량은 어차피 이제 IL 이코르 IC가 되기, 요놈 IA 이코르 IC 개념이기 때문에 소호 리액터 용량은 사실상 충전 용량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충전 용량은 저는 이제 이식을 좀 기준으로 하라고 싶어요. 3오메가 C의 2제곱인데 여기서는요 대지 정전 용량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때 요 2가 바로 뭐가 된다? 상전압 개념을 갖죠. 우리가 말하는 이 선간전압은 상전압의 루트 3배가 되므로 식을 다시 전개해보면 3배의 오메가 CS에 루트 3을 뭘로 나눈다? 즉 V를 루트 3으로 나눠서 제곱 씌우면 제곱하면 3 되기 때문에 얘는 오메가 CS의 V 제곱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이 소리액터는 이 정도 정리를 해주셔야 돼요. 네. 자,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거기에 이제 10의 마이너스 3승을 한 거는 이제 단위를 맞추기 위함이고요. 문제에서는 요거 찾는 거죠. 그래서 오메가가 2파이 F죠. 그 다음에 CV 제곱, 그쵸? 그래서 정답 몇 번이다? 3번 되겠습니다. 요거는 꼭 여러분들 요렇게 좀 정리를 해주세요. 뭐가 나올지 모르니까. 여기서 다 걸린다. 예. 자, 그래서 가장 많이 나오는 건 사실 요겁니다. 병렬공진 원리를 이용한 거랑 그 다음에 지락전류가 최소가 되는 거, 요거. 자, 그 다음 22번인데요. 22번은 좀 특이한 문제예요. 왜 그러냐면, 문제가 특이한 건 아니고요. 교재 보면 22번과 36번이요. 동일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뭔가 요거는 조금 오류가 있었던 것 같아요. 22번과 36번이 보시면은 동일한 문제이기 때문에, 좀 뭔가 좀 착오가 있었던 것 같아요. 예, 아무튼 22번인데요. 22번이랑 저는 이제 그 다음 장에 있는 누구냐면 23번 같은 개념이니까 같이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둘 다 필히 보셔야 합니다. 네, 22번, 23번은 조상설비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 조상설비는 무효전력을 바로 뭐를 무효전력을 뭐한다? 조절하는 기계기구가 되겠습니다. 저도 표로 좀 정리할 텐데요. 저자분 걸 보셔도 되고 제 걸 보셔도 됩니다. 우리는 이 하나 기억하자. 이 유효전력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말하는 유효전력은 이 주파수와 아주 밀접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말하는 무효전력이라고 그래요. 무슨 전력? 이 무효전력은 전압과 아주 일정합니다. 그러니까 이 밀접해요. 그래서 PF 컨트롤, 그 다음에 QV 컨트롤, 요거 좀 기억합시다. 계통의 전압을 조정하려면 무엇을 조정하는가? 계통의 유효전력을 조정하는 뭐 이런 식으로 나와요. 계통의 이 전력 계통의 주파수와 밀접한 것은 이런 식으로 물어보니까 요 두 놈이 짝이에요. 그래서 PF 우리는 QV 기억하자. 자, 보겠습니다. 22번. 먼저 써놓고 나서 좀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뭐냐면, 조상설비 되고요. 시험에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만 딱 정리해드릴게요. 첫 번째가 동기조상기. 그 다음에 전력용, 요걸 다른 말로 병렬 콘덴서라고도 하니까 같이 기억하자. 그 다음에 블록. 다른 말로 병렬 리액터다. 이거 좀 지워볼게요. 조금만 지워보자. 자, 무효전력이라고 해보고요. 그 다음에 전압 조정. 그 다음에 시송전. 내지 이걸 시충전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비고 이렇게 좀 말씀드릴게요. 비고 나머지 부분 좀 나올 수 있는 거.
자, 일단 동기조상기는 우리가 부정여자 이제 과여자 해갖고요. 회로에 진상, 그 다음에 지상, 양용어로 상황에 따라서 L이 될 수도 있고 C가 될 수도 있어요. 진상전류를 흘릴 수도 있고 지상전류를 공급할 수도 있습니다. 전력용 콘덴서 요놈 같은 경우에는 오로지 뭐만 가능하다? 진상만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블루 리액터 역시 오로지 지상만 가능합니다. 자, 전압 조정인데 양쪽의 능력이 있으면 우리가 연속적이다 라고 해요. 뭐다? 연속적이다. 그 다음에 한쪽 능력만 있으면 불연속하다 또는 계단적이다 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시송전, 시충전인데 사고가 난 송전선을요 다시 재송전하는 걸 시송전 또는 시충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동기조상기만 가능하고요. 이들 둘은 불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여기서 비고인데요. 동기조상기는 동기전동기를 무부하로 운전합니다. 또 하나가 이놈은 여타 기기에 보면 손실이 큽니다. 회전기이기 때문에 손실이 크고요. 전력용 콘덴서는 부하의 역류를 개선합니다. 부하의 뭘 개선한다? 역류를 개선하고요. 블루 리액터는 페란티 현상을 방지합니다. 우리가 이 페란티 현상은 C 때문에 발생하는 선로의 작용 정전 용량이 커지면서 C 때문에 발생하는 이러한 장애입니다. 자, 그러면 요거를 이제 뼈다구를 그리면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페란티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역으로 L을 넣어주는 거죠. C 값을 상쇄시키려고. 자,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보면 문제 22번이죠. 전력계통에서 무효전력을 조정하는 조상설비 중 전력용 콘덴서를 이죠. 그러니까 얘가 기준이네. 그쵸? 전력용 콘덴서를 누구랑 이 동기조상기와 비교하였을 때 옳은 것은 1번 동기조상기가 전력 손실이 크죠. 아니네요. 2번 지상 무효전력을 공급할 수 있다. 아니죠. 오로지 뭐예요? 진상만 가능하네. 3번 맞네요. 전압 조정을 뭐예요? 불연속 또는 뭐다? 계단적으로 밖에 안 되고요. 4번 아니죠. 불가능하다고요. 그렇죠? 그래서 22번의 정답은 몇 번이다? 3번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은 다음 장이죠. 네. 23번. 변전소에 블루 리액터를 설치하는 목적인데요. 지금 이 블루 리액터를 설치하는 이유는 C값이 커진 상태죠. C값이 커진 상태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페란티 현상 방지인데 C값이 커진 상태에서 내가 이 C를 작게 하려고 L을 넣은 거죠. 그 말을 찾으면 돼요. 바로 뭐냐면 지금 C값이 크니까 이 진상 무효 전력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작게 해주려고 하는 게 바로 뭐다? 이 블루 리액터의 목적이죠. 그래서 진상 무효 전력을 보상하기 위해서죠.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냐면 1번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반대편 인자를 넣어서 이를 보상한다. 이제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반드시 이제 잡아주셔야 된다. 이런 얘기죠. 예. 자, 지워볼게요. 두 문제는 꼭 잡으셔야 돼요. 요 조상설비와 관련된 문제는 나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무튼. 자, 그 다음에 24번이죠. 24번. 연가 되겠습니다. 연가. 트랜스포지션이라고 해갖고, 이 연가는 첫 번째가 이제 저는 정이라고 해볼게요. 선로에
전체 길이를 몇 등분한다? 3등분하는 게 핵심이죠. 선로의 전체 길이를 3등분하여 각상의 접속을 뭐한다? 바꾸어주는 것을 말합니다. 연가 철탑이라는 게 있고요. 이때 이 연가의 주된 목적은 뭐냐면 선로정수의 뭐가 된다? 평형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에 따른 효과죠. 효과. 이제 이 선로정수가 평형이 되면서요. 통신선의 유도 장애가 경감되고요. 또 하나가 소호 리액터의 직렬 공진을 좀 전에 했었죠. 방지하는 역할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 전체 어떤 송전선로가 있었을 때 이 송전선로의 길이를요. 전체 송전선로가 있었을 때 이 송전선로의 길이를 어떤 이제 이 L메타를 어떤 L메타의 어떤 거리를 갖는 L킬로메타라고 할게요. 송전선로 이제 기니까 어떤 L메타 이제 L킬로메타라는 거리를 갖는 이런 송전선로가 있을 때 3분의 1L 그 다음에 3분의 1L 그 다음에 3분의 1L마다 성의 접속을 바꾸는 거죠. 처음에는 맨 위에가 A선, B선, C선이었다가 3분의 이제 1 지점을 넘어서 뭐가 된다? 3분의 2 지점으로 들어설 때 요 놈은 뭐가 된다? A선은 아래로 내려온다. 이게 이제 이런 얘기죠. 이렇게 봤을 때 처음에는 맨 위에 A선이 있다가 3분의 이제 1 지점을 넘어서면 얘가 이 밑으로 내려온다는 얘기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위치가 바뀌어진다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거 하실 때는 이렇게 비 내리게 한 다음에 나머지 이으면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처음에는 A선이 맨 위에 있다가 그 다음엔 중간, 그 다음 맨 마지막으로 내려온다 이거죠. 그 다음에 B는 처음에는 중간에서 출발했다가 이 지점에서는 이렇게 이제 뭐가 된다? 이 맨 밑으로 내려오고요. 마지막 지점에서 이제 맨 위로 올라간다. 이제 이런 개념을 갖는 거죠. C는 맨 밑에 있다가 맨 위로 갔다가 중간으로 왔다가 이런 식으로 우리가 요거 이 연간하는 건요. 선로의 전체 길이를 몇 등분한다? 3등분하고요. 키워드는 선로 정수의 평형을 기하고자 하는 거예요. 이때 요 놈은 통신선의 유도 장애를 경감시키고요. 소호 리액터의 직렬 공진까지 방지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가의 주된 목적이죠. 사실상 그 목적은 선로 정수에 뭘 기한다? 평형을 기하기 위해서죠.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다? 4번 되겠습니다. 잘 물어보죠. 전력공학 문제로. 25번. 사실 아까 이제 21번에서 정리할까 했는데요. 요거는 좀 제가 표로 한번 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요 표는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중성점 접지 방식 중 일선 지락에 따른 이제 이 지락 고장 시 선로의 전압이 이제 이 상승이 최대이고요. 거기 보시면 통신상 장애가 최소인 것은 뭐 이렇게 돼 있네요. 아까 이제 소호 리액터 접지입니다. 이거. 요거는 좀 제가 정리하는 대로 좀 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밑에 이제 이렇게 돼 있는데 저 같은 경우 좀 이렇게 볼게요. 25번이죠. 중성점 접지 방식별 특징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중성점 접지를 결정하는 건요. 이 중성점과 대지 간의 값이 어떤 값을 갖냐인데 우리는 세 가지 방식만 비교할 줄 아시면 돼요. 첫 번째가 비접지, 그 다음에 소호 리액터 접지, 그 다음에 직접 접지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렇게 중성점 직접 접지란, 그러니까 중성점 접지라는
이 테마를 학습하는 이유는 이 중성점 접지마다요. 일선 지락 시의 건전상 전위 상승이 다르고요. 일선 지락 전류의 크기가 다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설계 시에 뭐 절연 레벨이나 보호 계전기 또는 차단 용량 이런 걸 우리가 정정해야 되기 때문에 이래서 배우는 겁니다. 자, 이때 첫 번째가 뭐냐면 일선 지락 시에 지락 전류 되겠습니다. 일선 지락 시에 무슨 전류? 지락 전류. 비접지는요, 우리가 보편적으로 작다라고 그래요. 하지만 이놈보다 더 작은 게 바로 뭐가 된다? 소리액터 접지의 최소가 되고요. 그 다음에 직접 접지는 뭐가 되냐면 가장 큰 방식입니다. 왠지 가장 안 좋을 것 같지만 이것도 장단점이 있어요. 보호계전기의 동작 확보인데요. 보호계전기의 동작 확보인데 지락전류가 너무 크니까 그냥 조금만 봐도 뭐예요? 아, 사고 났구나. 그러면서 바로 잘라버립니다. 근데 얘네들은 너무 작기 때문에 이게 사고인지 아닌지를 알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네들은 이런 표현을 줍니다. 보호계전기의 확실한 동작을 확보하기가 어렵기 때문에요. 견디게 설계한다고 이제 좀 생각해 주면 좋아요. 얘는 보호계전기를 믿고 그렇게 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얘는 확실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통신선의 유도장애 되겠습니다. 네. 비접지는 작다 보통 얘기합니다. 이 지락전류가요, 통신선의 유도장애의 원인입니다. 얘도 보통 최소라고 표현하지 않고 작다라고 가시면 돼요. 근데 요놈이 지락전류가 최소이기 때문에 요놈이 제일 작겠죠. 그 다음에 직접 접지는 최대가 되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뭐냐면, 과도 안정도예요. 사고 났을 때, 연속 운전을 하는 정도라고 보시면 되는데, 얘네들은, 견디게 설계해주기 때문에 좋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얘는, 그냥, 바로 보호계전기 동작에서 잘라버리죠. 그러니까 나쁘다. 그 다음에, 일선 지락 시에 건전상 뭐가 된다? 전위 상승되겠습니다. 자, 요것은 루트 3배가 되고요. 요것은 루트 3배 이상 되고요. 요것은 이제 최저가 됩니다. 가장 낮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절연 레벨이라고 보면 얘네들은 저가 이제 줄일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전절연 얘도 전절연이 되고요. 요놈은 단절연 내지 뭐 저감절연 네, 요 정도로 여러분들 정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실기와는 좀 거리가 있고요. 필기에서는 보면 이변이 없는 한 앵간에서는 물어보니까 꼭 이렇게 정리하시는 걸 여러분들께 추천드립니다. 자, 그래서 25번 보시면은 보시면 중성점 접지 방식에 대해서 물어봤고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이 일선 지락 고장 시 선로의 전압 상승이 최대, 그렇죠? 요거죠, 요거. 요놈이 제일 커요. 그 다음에 이제 통신상 장애가 바로 뭐가 된다? 이제 이 최소가 되는 놈. 그렇죠? 이제 뭐 저는 작다라고 했지만 여기서 우리가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정리하시는 게 좋아요. 어차피 여기서 답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냐면 이제 4번 되겠습니다. 그렇죠? 반드시 이렇게 정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6번 볼게요. 자, 이거 지워볼게요. 꼭 정리하셔야 돼요. 자, 26번. 삼상 배전선로의 전압 강하율을 나타내는 식이 아닌 거죠. 예. 이런 거는 이제 우리가 나중에 그 실기 가면 단거리 송전선로 같은 경우에 여기 이제 실기 문제로 항상 출제가 되니까 꼭 준비를 하셔야죠. 뭘 물어봤냐면 전압 강하율입니다.
자, 이렇게 입실론으로 표현하죠. 이 전압 강화율은 송전단 전압에서 수전단 전압을 뺀 다음에 수전단 전압으로 나누면서 백분율 처리하죠. 그쵸? 예. 이때 요게 첫 번째 식이에요. 그래서 요 첫 번째 식이 어디 있냐면 3번에 있죠. 3번에. 자, 그래서 요게 이제 3번은 아니다 이거죠. 그 다음에 이 두 번째가 뭐냐면 요 VS-VR은 결과적으로 뭐다? 전압 강화를 말하죠. 이때 우리가 아는 전압 강화 2는 요게 전압 강화죠. 2는 루트 3의 I에 R 코사인 세타 플러스 X에 뭐가 된다? 사인 세타로 이렇게 바꿀 수 있죠. 그래서 요게 바로 뭐가 되냐면 첫 번째 식이죠. 요게 이제 여기로 쏙 간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도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이때 우리가 보면 2번 식이 어떻게 나오냐면 자 보세요. VR 가만히 내비두고요. 요 식을 제가 여기다 넣어볼게요. 루트 3의 I에 R 코사인 세타 플러스 X에 사인 세타인데 제가 여기다가요 VR 한번 곱해보면 어떻게 되냐면 요 놈은 자 VR에 뭐가 된다? 제곱되죠. 그쵸? 요거는 요렇게 해서 한 번 해주고 요렇게 해서 또 더해달라는 얘기잖아요. 근데 우리가 루트 3 VI 코사인 세타 하면 뭐 나온다? 유효 전력 나오고요. 선로 저항 그대로 남아있네요. 그 다음에 요렇게 해달라는 얘기잖아요. 루트 3의 VI의 사인 세타 뭐가 된다? 무효 전력 남고요. 선로에 리액턴스 있네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냐면 이제 그 2번식이 요거죠. 근데 4번식은 애초에 성립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 되겠습니다. 네. 자, 이런 것도 좀 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다. 네. 근데 요 전압 강화율 기본식은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27번인가요? 27번. 송전선로의 일반 회로 정수를 A, B, C, D라 하였을 때 다음 중 옳은 것은? 우리가 이제 그 중거리 송전선로가 되면 4단자 정수라는 걸 쓰죠. 이때 여러분들이 꼭 캐치해 주셔야 될 내용이 있다. 요거는 이제 그 여러분들 전력에서도 물어보지만 회로에서도 물어보죠. 정리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27번이죠. 27번. 4단자 정수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의 입력이 있고요. 한 쌍의 입력이 있고 또 하나가 한 쌍에 뭐가 있다? 출력이 있을 때 이 사이에 A, B, C, D로 구성된 4개의 정수로 구성된 회로죠. 그래서 이때 여기를 우리가 뭐라고 한다? 송전단 전압. 여기 흐르는 전류를 우리가 송전단 전류. 그 다음에 여기를 우리가 수전단 전압. 여기 흐르는 전류를 수전단 전류라고 하죠. 이때 우리는 이걸 만족하죠. 뭐냐면 이 S의 IS는 A, B, C, D에 이 R에 뭐가 된다? IR을 만족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 S는 뭐가 된다? A의 ER 플러스 B의 IR이고요. IS는 C의 ER 플러스 B의 IR이다. 뭐 이렇게 우리가 이 식을 우리가 전력에서 또 전파 방정식으로 이제 물어보는데요. 이때 여러분들이 좀 몇 개 좀 더 봐야 돼요. 뭐냐면 이 4단자 정수에서 첫 번째가 뭐냐면 이 A 정수가 무엇을 가리키냐 이렇게 물어봐요. 우리는 두 가지 시험을 합니다. 바로 무부하 시험과 단락 시험을 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무부하 시험을 하면 IR이 0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값이 없는 거죠. 그러면 이 IR이 0이 되면 얘네들 값이 없어지죠. 그럼 결과적으로 A는 요 두 놈만 남네. 이 R분의 이 S로서 얘는 뭘 가리킨다? 전압비를 가리킨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요. B 하기 전에 C 먼저 해보겠습니다. 이 C 정수를 보면 2R분의 뭐가 된다?
IS로서 요놈은 그 회로의 어드미턴스 차원의 정수를 가리킨다. 그 다음에 우리가 뭘 하냐면 단락시험을 해요. 무슨 시험? 단락시험. 단락시험은 ER이 0이라고 보시면 되죠. 붙여버리는 거죠. 그쵸? 네. 그러면 이때 ER이 0이 되면 얘 값이 또 없어지죠. 그러면 여기서 보면 B는 IR분의 ES네요. B는 IR분의 뭐가 된다? ES가 되죠. 결과적으로 이게 의미하는 바는 그 회로의 임피던스 값을, 임피던스 차원의 정수를 가리키죠.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 요 D는 이렇게 IR분의 IS가 되죠. IR분의 IS가 돼서 요것은 그 회로에 뭘 가리킨다? 전류비를 가리킨다. 얘네들도 이제 모두 물어보거든요. 요것도 다 잡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마지막 다섯 번째, 가역 조건이라고 해서요. 얘는 무조건 요걸 만족해요. AD-BC는 무조건 1이다. 그쵸? 여기서 얘네들의 각각의 값을 주고 이 정수들을 물어보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요거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정답이 몇 번이냐면 AD-BC 요걸 물어봤네요. 정답은 1번입니다. 꼭 확인해 주십시오. 여기서는 이제 이걸 물어봤지만 얘네들도 잘 물어보니까 잡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개념이지만 우리는 이렇게 바로 A는 전압비, B는 임피던스, C는 어드미턴스, D는 전류비 이렇게 바로 가는 거죠. 자, 28번 보겠습니다. 이것도 보면 아무튼 그냥 문제로요. 개근하는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 송전선로에 뭐가 된다? 소호 환이죠. 자, 보시면 28번인데요. 꼭 보셔야죠. 소호환, 아킹링이라고 되어 있죠. 좀 이렇게 좀 정리해 볼게요. 우리가 이 아킹온, 그 다음에 아킹링, 그 다음에 얘를 소각, 얘를 소환 또는 얘를 초호각, 그 다음에 초호환이라고 해보겠습니다. 얘네들은 두 가지 역할이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애자련을 보호합니다. 이상전압으로부터 섬락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상전압으로부터 첫 번째 뭘 보호한다? 애자련을 보호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 애자련에 애자련, 우리가 송전선로를 보면 이렇게 철탑이 있으면 우리는 여러 애자를요 이렇게 현수한 이런 상태를 우리가 이렇게 현수해서 이렇게 하나로 만든 거죠. 요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 애자련 또는 연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선을 우리가 지금 이렇게 가선한 거죠. 네, 애자련의 전압 분담을 균등화시킵니다. 개선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예. 자, 제가 요거를 하면서 여러분들 마지막 문제 어디냐면 40번 보시면 애자련의 전압 분담까지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서. 그래서 좀 같이 한번 보자. 애자련의 전압 분담. 이렇게 우리가 애자를 이렇게 사용을 하게 되면 특이하게도 얘네들이 전압을 분담하는 이게 예를 들어서 요게 20이면 하나가 20이면 20, 20, 20, 20 이렇게 전압을 균일하게 분담을 해야 되는데 애자 연으로 쓰니까 그렇게 안 되더라 이거죠. 이건 이제 애자의 정전 용량의 특성 때문에 그런 건데 우리가 일부 애자에는 많은 전압이 걸리고요. 일부 애자에는 적은 전압이 걸리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가 여기서 전압 분담이 최대가 되는 지점의 애자는 이 전선으로부터 가장 가까운 애자예요. 전선 내지 로 측으로부터
뭐한다? 가장 가까운 애자. 얘가 전압분담이 제일 크고요. 두 번째가 그러면 이 전압분담이 부담 또는 분담이라고 합니다. 최소가 되는 지점의 애자는 그러면 이론상으로 보면 얘가 최대면 얘가 가장 적을 것 같지만 또 그렇지도 않더라 이거예요. 뭐냐면 지지물 내지 여러분들한테 철탑이라고 주어집니다. 지지물 또는 철탑으로부터 3분의 1 지점의 애자가 가장 덥다 이거죠. 그럼 지금 보면 요거죠. 얘로부터 3분의 1이니까 요거 이제 중간 지점이니까 그 다음에 또 얘를 여기서 이렇게 물어봐요. 얘는 전선 내지 로 측으로부터 여기 3분의 1이면 나머지 3분의 2죠. 3분의 2 지점에 뭐가 된다? 애자가 제일 부담이 크더라 이런 얘기예요. 예.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제 요렇게 생긴 것들 있죠. 요렇게. 예. 요렇게 생긴 것들을 얘기하는 건데 이제 모양에 따라서 이제 저런 문제 부분이 붙은 건데 어쨌든 우리가 아킹원, 아킹링 또는 소호각, 소호환, 초호각, 초호환 다 똑같습니다. 역할이. 그래서 이상전압 즉 이 섬락으로부터 애자련을 보호하고요. 이 애자련의 전압분담도 균등화시키는 데 기여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정답은 몇 번이냐면 3번이죠. 3번. 여기서 말이 되는 건 몇 번이다? 28번은 3번이죠. 정답 요놈도 애자련의 전압부담이지만 여기서 얘기를 했으니까 바로 보겠습니다. 40번 보시면은 가공송전선에 사용되는 애자 1년 중 전압부담이 최대가 되는 누구예요? 바로 전압분담이 최대가 되는 것은 누구예요? 전선로 측으로부터 가장 가까운 애자이므로 정답은 몇 번이다? 2번. 이렇게 볼 수 있죠. 반드시 보셔야 한다. 자, 그 다음에 29번 보겠습니다. 29번. 자, 지워보겠습니다. 29번. 자, 보시면 단상 110V에서 단상, 이제 2선식이죠. 110V에서 단상 3선식 110에 뭐가 된다? 220으로 변화시켰을 때 부하나 내지 공급 전압은 일정하고요. 또 부하가 평형되었을 때 전선로의 전압 강하율은 변경전에 비하여 어떻게 되는가? 29번인데요. 전압 강하율 되겠습니다. 자, 이때 이 26번에서 사실 제가 이 식을 증명했는데요. 지금 결과적으로 이렇게 보면 뭐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냐면 이 전압을요 2배 승합한 효과가 있어요. 원래 이제 110에서는 지금 이제 이 단상 2선식에서는 110이었는데 단상 3선식으로 변경을 하면서 우리가 220V의 전압을 얻은 거죠. 그러면서 승합의 효과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승합의 효과. 지금 전압이 몇 배 커진 거예요? 2배 커진 거야. 자, 우리가 말하는 전압 강하율은 송전단 전압에서 수전단 전압을 뺀 다음에 여기에 곱하기 100 했습니다. 네, 아까 제가 이 식을 좀 증명했었죠. 어떻게 됐었냐면 수전단 전압의 제곱에 선로의 유효전력과 선로저항, 무효전력과 바로 뭐가 된다? 선로의 리액턴스 되겠죠. 이걸 또 이제 곱하기 100 표현한 건데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 이 전압 강하율은요. 전압 강하율은 전압의 몇 승에 반비례한다? 제곱에 반비례하죠. 그러니까 지금 전압은 그러니까 전압 강하율은 뭐예요? 얘의 제곱에 반비례하니까 그쵸?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뭐예요? 얘가 이제 지금 몇 배 커진 거예요? 이제 2배 커진 거죠. 그쵸? 얘는 그러니까 전압 강하율은 뭐예요? 4분의 1로 떨어지겠네요.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에요? 이제 3번 되겠습니다. 저자분께서는요, 요식을 쓰셨는데 똑같은 얘기죠, 이거. 그쵸? 네, 똑같은 얘기예요. 네. 그래서 정답은 3번 되겠습니다. 이것도 보셔야죠. 사실 뭐 이렇게까지 가실 필요도 없고
여러분들이 이걸 알고 계셔야 돼요. 전압 강하율은 전압에 뭐한다? 제곱에 반비례한다는 거. 알고 들어가죠. 전압 변동률도 똑같습니다. 넘어가 보겠습니다. 30번. 네. 우리가 이제 요것도 여러분들 이제 몇 개 안 되는 우리가 이 기하학적 평균거리, 등가성간거리에 대한 부분인데, 30번 보시면 등가 뭐가 된다? 선간거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게 우리가 저는 좀 D'이라고 해볼게요. 등가성간거리.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작용 인덕턴스 L은 0.05에 0.4605에 로그 10의 R분지 D라고 하잖아요. 저는 여기를 좀 프라임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요 단위가 이제 미리헬리 퍼 킬로미터인데, 이때 요 R이 바로 뭐가 된다? 도체의 반지름이고요. 요 R이 뭐가 된다? 등가 성간거리였죠. 이 등가 성간거리라는 건 우리가 아는 선간거리를 D1, D2, 그 다음에 D3, DN 이런 식으로 다 곱한 다음에 승수를 곱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여기서 몇 개 기억해줘야 돼요. 첫 번째가 뭐냐면 수평 내지 전선이 보다 일직선으로 배열이 됐다고 나오면 전선이 이렇게 배열된 거죠. 이때 A선, B선, C선이라고 했을 때 요놈과 요놈 사이에 떨어진 거리 D, 요놈과 요놈 사이에 떨어진 거리를 D, 여기 하나 더 있죠. 여기 ED죠. 그래서 이때 등가성간 거리를 구하면 D'은 D 곱하기 D 곱하기 ED의 경우의 수가 몇 개? 3개니까 D 하면 D 3승이죠. 그러니까 뭐예요? D'은 D의 루트 3승이 뭐다? 2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수평 일직선 배열일 때는 D의 루트 3승의 2 되겠습니다. 이때 제가 말하지 않는, 아무것도 묻히지 않는 D는 선간거리죠. 요 선간거리. 자, 그럼 두 번째가 정삼각 배열이에요. 무슨 배열? 정삼각 배열. 그래서 선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이때는 여기가 D, 그 다음에 여기가 D, 여기가 D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D'은 루트에 D 곱하기 D 곱하기 D에다가 3승이니까 결과적으로 D 곱하기 D 곱하기 D는 D 3승이니까 밖으로 나오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때 D'은 D가 됩니다. 자, 이제 세 번째죠. 사각 배열이에요. 지금 이 문제처럼. 도체가 이제 사각 배열 됐을 때 D'인데, 자, 이거 좀 지워볼게요. 이렇게 된 거죠, 지금 문제처럼. 예를 들어서 여기를 D, 여기를 D, 그 다음에 여기도 D, 여기도 D인데, 더 이상 없는 것 같지만 여기도 있습니다. 이게 루트 2의 D, 그 다음에 여기도 루트 2의 D예요. 그렇죠? 그래서 등가성간거리 구해보면 D 곱하기 D 곱하기 D 곱하기 D에다가 루트 2의 D, 그 다음에 루트 2의 D에 뭐가 된다? 경우의 수가 하나, 둘, 셋, 넷, 다 6이니까 6승 들어가면 되죠. D가 6개니까 이 D는 밖으로 빠져나오죠. D에 루트 6승에 루트 2 곱하기 루트 2는 2인데 아직 루트 안에 갇혀있죠. 그래서 얘는 D에다가 루트 6승이 2 되겠습니다. 요 식은 기억해 줘야 돼요. 나중에 실기에서 물어보니까. 그래서 정답은 지금은 보면 간격을 S라고 보셨기 때문에 요게 바로 뭐가 되냐면 이제 4번 되겠습니다. 뭐가 되는 얘기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31번이죠. 31번. 31번은 사실 그냥 주는 문제예요. 뭐냐면 우리가 하나 꼭 기억하자. 전력계통에서요. 31번 델타 결선의 채용 이유예요. 이 변압기 델타 결선을 채용하는 이유는 딱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바로 뭐다? 제3 이 고조파를 제거하기 위해서예요. 지금 보면 변압기 결선 중 1차에 3고조파가 있을 때 2차 측에 3고조파가 외부로 나온다는 얘기는 델타 결선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뭐다? Y 결선입니다. 그래서
이 Y 결선은 우리가 뭘 한다? 미채용합니다. Y 결선은 우리가 안 한다고요. 미채용한다고요. 396,8을 제거할 수 없어요. 네. 델타 결선을 채용하는 이유는 사실상 이거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다? 이렇게 1번이죠. 저 다음 32번 볼게요. 이것도 뭐 주는 문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거기 보면 전압변동률 문제인데 이 산업기사 문제 같은 경우에 실기 문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나올 때는 쉽게 나올 때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된다? 주워 먹자. 보시면은 32번이죠. 송전단 전압이 66, 수전단 전압이 60. 이때 송전단전로에서 이제 선로에서 수전단 전압을 이제 수전단의 부하를 끊을 때 수전단 전압이 63이래요. 전압 변동률은. 자, 우리가 말하는 전압 변동률은요. 무부하 시 수전단 전압에서 수전단 전압을 뺀 다음에 수전단 전압으로 나눠주시면 됩니다. 이때 제가 이제 VR0라고 했는데 이것은 무부하 시에 뭐가 된다? 수전단 전압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VR은 수전단 전압 되겠죠? 그러면 지금 문제에서 보면 뭐가 있냐면 무부하시 수전단이니까 수전단의 부하를 끊었을 때가 63이고요. 그 다음에 수전단 전압이 얼마였냐면 60이죠. 60에다 곱하기 100 하시면 됩니다. 같이 기억해야 될 게 바로 뭐냐면 전압 변동률이죠. 이 문제는 실기에서 이렇게 주어지면서 전압 강하율과 전압 변동률을 구하시오 이렇게 나오니까 우리가 전압 강하 아까 했었죠. 이 송전단 전압에서 수전단 전압 뺀 다음에 수전단 전압으로 나눈 다음에 곱하기 100이죠. 이때 VS는 뭐가 된다? 송전단 전압 되겠죠. 필기 문제에서는요. 요거를 물어볼 때도 있어요. 얘가 뭐니에요? 이렇게. 그래서 계산하면요. 5% 나옵니다. 정답은 3번. 33번은 여러분들 이제 흔한 문제는 아니에요. 33번은 흔한 문제 아니고요. 그림과 같은 선로에서 지금 F점에서 지락고장이 발생했대요. 어떤 지금 이 선로 F점에서 지락고장이 발생했고요. 요 사이에 나타나는 값이 LF다 뭐 이렇게 돼 있네요. 그렇죠? 그리고 요 놈과 요 놈의 길이는 얼마가 된다? L이 되고요. 그 다음에 ZTS 여기 델타 결선돼 있다 이런 얘기고 그 다음에 여기 뭐가 됐다? 또 이렇게 델타 결선돼 있다 이런 얘기예요. 이렇게 원래 이제 사실 여기서 이제 더 들어가면 이렇게 해서 여기에 이제 이렇게 발전기가 있고요. 이렇게 이제 요 놈도 이렇게 하면 여기에 이제 모터가 있는 개념인데 이제 여기까지 보진 않은 거예요. 자, 뭐 이렇게 돼 있죠. 이때 보면 중성점과 대지 간에 나타나는 값이 ZN인데요. 33번은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세모 좀 치고 싶습니다. 흔한 문제는 아니고 이때 우리가 그 영상 임피던스를 해석할 때는 무조건적으로 이 영상 임피던스를 해석할 때는 요 중성점과 대지를 3배 잡아줍니다. 네. 요게 이제 그 I0가 이제 좀 그런 개념이 있는 건데 3배 잡아준다고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보면 첫 번째가 뭐냐면 ZTS죠. 지금 여기랑 관여된 건 요 ZTS. 이게 이제 전원측 변압기라고 봐요. 그 다음에 ZTR은 이제 부하측 변압기라고 봐야죠. 네. 그러면 첫 번째가 뭐냐면 그러니까 그대로를 보면 변압기의 임피던스의 ZTS에다가요. 플러스 거기 보면 ZN이라고 했는데 일단은 여기서요. 1번과 3번은 찍으시면 안 됩니다. 무조건적으로 ZN은 몇 배 취급한다? 3배 취급하기 때문에 3ZN이 됩니다. 그 다음에 지금 보면 Z0가 그냥 다 있는 건 아니고요.
거기 보면 선로의 이제 그 이 임피던스는 우리가 이제 거리에 비례한다. 이렇게 지금 밑에 보면 이렇게 해주셨는데 지금 고장점까지의 그 값이 ZF이기 때문에 Z0에다가 LF죠, LF를 전체 길이로 나눠줘 줘야죠.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는 개념이 되는데, 그래서 정답이 몇 번이냐면 4번이에요. 이 문제는 흔한 문제는 아닌데, 여기서 좀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이거 우리가 고장점, 지락고장 시에 그 영상 임피던스 구할 때는요, 여기 3배 잡아주는 거, 요거라도 기억하면 1번, 3번 나가리 되잖아요. 네. 요게 사실 요 지점에 요 표현이 좀 특이한 표현이었었어요. 아무튼. 자, 그래서 정답은 4번 되겠습니다. 욕심 없습니다, 이 문제. 자, 그 다음에 34번 볼게요. 네. 자, 요것도 비록 수력 발전이지만 잘 나왔던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이 수력 발전소에 이 조합 수조가 돼요. 네, 서지 탱크라고 합니다, 우리가. 34번 보겠습니다. 조합 수조가 되겠습니다. 네, 요거는 두 가지만 좀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뭐냐면 숙격 작용을 흡수합니다. 무슨 작용? 숙격 작용. 워터 햄머링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압력 수록. 수압관을 거기 보면 이 숙격 작용인데 우리가 이제 이 수압관, 즉 압력 수록, 수압관을 보호한다고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조합 수조는 이 저수지로부터 수로가 압력 터널인 경우에 시설하는 경우로 사용 유량의 급변으로 인한 숙격 작용이 압력 터널에 미치지 않도록, 이게 수압관 보호 이렇게 그냥 보시면 돼요. 이 압력 터널에 미치지 않도록 일종의 안전장치라고 하는데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우리가 수력 발전에 이 수조가 있는 거예요. 수조가 있을 때 여기에 보조 수조를 이렇게 설치해 놓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갑작스런 물의 차단이나 갑작스런 우리가 이제 물의 차단이나 이런 부분을 얘가 이제 이 물의 수위 변동을 흡수해 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요놈이 보조 수조 개념이죠.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냐면 이제 이 3번 여기 보면 숙격 작용입니다. 흡수 요거. 그래서 이게 숙격 작용의 개념이 잠깐 보면 이렇게 어떤 물이 충만히 흐르는 관이 있다고 보면 제가 이거를 갑자기 이제 물을 어떻게 하냐면 제가 닫은 거죠, 이거. 관에 흐르던 물을 이제 닫은 거예요. 그러면 이 물이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서 이런 이 내부에 격렬한 압력 변화가 있으면서 충격이나 진동이 발생하는 거.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 이제 숙격작용이라고 보시면 되죠. 자, 이거 지워보겠습니다. 이거 잡으셔야 돼요. 예. 그래서 숙격작용을 흡수하고, 그 다음에 수압관을 보호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 35번 보겠습니다. 송전계통의 절연협조에 있어서 그 절연 레벨을 가장 낮게 잡는 건데요. 35번 되겠습니다. 네, 이것도 뭐 주는 문제죠. 절연협조인데 이 절연협조의 기본 또는 기준이 되는 게 누구냐면 바로 피레기 제한전압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전력계통을 피레기 제한전압을 기준으로 하는 거죠. 피레기 제한전압을 기준으로 전력계통을 구성하는 각 기구나 기구, 애자 등이 상호 적당한 절연 강도를 지니게 함으로써 이 절연의 설계를 합리적, 그 다음에 경제적으로 한 것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절연 협조라고 합니다. 그래서 절연협조의 기본 또는 기준이 되는 건 누구다? 피레기 제한전압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 몇 번이다? 1번이죠. 이거 꼭 잡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36번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문제가 지금 보면 뭔가 교재에 좀 22번이랑 동일한 문제예요. 뭐 보기도 뭐 똑같기 때문에 이건 좀 제가 넘어가고요. 37번 보겠습니다.
역시 잡아주셔야 되는 문제고요. 보시면은 자가용 변전소의 1차 측 차단기의 용량을 결정할 때 가장 밀접한 것은, 거기 보면 1차 측 차단기라고 좀 써주실래요? 밑줄 쳐주실래요? 이게 이런 의도입니다. 지금 보면 이 변압기를 기점으로요, 이렇게 설치했을 때 이 변압기의 1차 측에 설치하는 차단기인데, 이것은 공급 측이랑 관련이 있어요. 전원 측이랑. 그래서 거기 보면 공급 측 단락 용량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요거는 요 말만 기억해 주면 돼요. 자가용 변전소의 1차 측의 차단기 용량을 결정할 때 가장 밀접한 것은 공급 측, 전원 측이랑 관련이 있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이제 실기 가시면요, 여러분들 이제 요 차단기 용량을 많이 계산하실 거예요. 자, 넘어가 보겠습니다. 잡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38번 보겠습니다. 38번. 자, 보시면 선로의 특성 임피던스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은 건데요. 기본적으로 이제 이 선로의 특성 임피던스, 장거리 송전 선로에서 아마 배우셨을 겁니다. 선로를 진행하는 진행파에 대한 전압과 전류의 비를 말합니다. 이 특성 임피던스를 보면, 이 특성 임피던스는 루트의 y분의 뭐가 된다? z로 표현할 수 있고요. 이것은 거의 같다라는 뜻이죠. 뭐가 된다? 루트 c분의 l입니다. 또 하나가 요 놈은 138에 로그 10의 r분지 d로 표현할 수 있어요. 요 내용도 같이 잡아주시는데, 이 특성 임피던스는 선로의 길이와 무관한 특성을 갖습니다. 선로의 길이와 어떻다? 무관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선로의 길이와 관계없이 뭐한다? 일정하다. 그래서 정답 몇 번이다? 3번 되겠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39번. 네, 요거 이제 요 정도는 같이 정리하셔야 돼요. 요거 특성입니다. 잘 물어보죠. 자, 39번 보겠습니다. 39번. 뒤집력률이 80%, 1000kW에 뭐가 된다? 삼상 부하가 있다. 이때 이것에 콘덴서를 설치해서 뭘 한대요? 역률을 95%로 개선하고 싶대요. 이때 콘덴서의 용량은, 자, 우리 콘덴서 용량 39번이죠. 역시 별표고요. 콘덴서 용량 QC는 세 가지 형태의 표현인데 다 기억을 하셔야죠. 이때 P는 탄젠트 세타1 마이너스 탄젠트 세타2다. 또는 P에 여러분들이 하시는 탄젠트는 코사인분의 사인이죠. 그래서 코사인 세타1에다가 사인 세타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2에다가 사인 세타2 되겠다. 그 다음에 요놈은 P에 코사인 세타1에 루트 1 마이너스 코사인의 자승 세타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2에다가 루트 1 마이너스 코사인의 자승 세타2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때 여러분들 이 P가요, 이제 중요하다. 지금 제가 써드린 이 식의 P는 뭘 말한다? 유효 전력을 말한다라는 걸 잊지 마셔라. 네. 이 P는 뭘 말한다? 유효 전력을 말한다고요. 그러면 자, 우리는 세 번째 식을 써서 들어갈 건데, 자, 가보겠습니다. 지금 유효 전력이 1000이죠. 역률이 얼마예요? 0.8. 네, 우리가 이제 사실 이거 안 써도 되죠. 0.8이면 여기 0.6이잖아. 사인은. 그쵸? 마이너스 0.95인가요? 0.95. 그 다음에 루트 1 마이너스 0.95의 제곱 가시면 되죠. 이렇게 해서 두드리면은 421. 뭐가 된다? 32 킬로볼트 암페어가 나온대요. 네. 그래서 정답은 2번이고요. 실기에서 정말 많이 쓰니까 이제 꼭 기억해 주시고, 이들 둘은 이제 공식으로 물어보죠. 그래서 같이 가져가셔야죠. 네. 자, 여기까지가 40번 했죠. 여기까지가 이제 1회차 때 우리가 이제 나온 전기산업기사 이제 CBT 전력공학 해설이었는데요. 보시면은 제가 볼 때는 사실 다 보셨어야 되는데 누구만 좀 특이하냐면
33번을 제외한 나머지는 이 발전공학도 저 조합수조 문제는 많이 물어봤어요, 사실. 속격작용 흡수에 이제 그 수압관 보호하는 거. 그래서 저런 거는 잡아주셔야죠. 그래서 그 문제를 제외한 나머지 문제는 다 잡아주셨었어야 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서 점수 많이 따셔야 돼요. 이 전력은 실기랑 밀접하기 때문에 잘 투자하시면 저는 기사실기 가서 많이 편하다 좀 말씀드리고 싶네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2023년도 1회 전기산업기사 전력공학 해설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시청해주셔서 고맙고요. 저는 다음 회차, 2회차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